제일 처음에 책으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가장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컴퓨터에 정리하면서 계속 정리해가면서 본 책이에요. 이 저자 소개를 잠깐 하면 독일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또 공부는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했고 요즘 머리가 좋아서 일찍 저기 독일어도 가르치고 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29살 때 우울증을 앓다가 여기 집이 불우했나 봐요. 그래서 우울하게 살다가 나는 이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이제 괴로워하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이런 삶을 사는 나는 누구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지? 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아니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나지? 이건가 이건가 그렇게 자각을 하면서 다른 어떤 차원으로 이제 이동이 돼 있어서 그 다음부터 막 황홀한 느낌 속에서 공원 벤치에서 막 자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몇 년을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제가 어떤 상자에 딱 앉아서 국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줄 돈은 없는데 그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상자가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열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열어봐라.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안에 황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그걸 모르고 국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풍요롭지 않은 줄 알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막는 장애가 무엇인가? 생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제시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목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inner voice. 명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를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든가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 라든가 어떤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소리와 동일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 목소리를 나의 생각이라고 믿죠. 그리고 그것은 옳다라고까지 믿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런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고 믿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것이 뭐라 그러냐? 페인바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해석을 하면 고통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고통받은 것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묻어져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걸 뜻해요. 사이콜로지컬 파라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만 기생충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기생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탐진치로 몰아가요.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때 관계가 틀어지면서 확 불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에너지에 소모되는 것들을 빨아들이는 어떤 심리학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을 것이다. 엔티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불교에선 마군이죠. 마군. 우리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본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죠? 선생님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묻다라는 것을 알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 본체로 들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시간을 제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제가 정말로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똘레의 대답은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 상태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완전함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언젠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돌을 닦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내가 돈을 벌어서 3년 뒤, 20년 뒤에 뭐를 하고 여행 가고 이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리라 라고 시간 속에서 생각하죠. 여기서 삑사리가 난다. 시간을 제거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파라사이트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화날 때도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파라사이트가 작동하고 있어 라고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엔티티와 나를 분리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용서가 돼요. 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단지 충분히 자각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파라사이트가 끼어들어서 지금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에너지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이 고통체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므로 이 사람을 야단칠 것이 아닌 거예요. 나도 파라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파라사이트를 보고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나의 파라사이트를 보고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남의 거를 보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를 걸면 그때 내가 할 일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의 파라사이트가 그거를 물건이 하고서 시비를 같이 이제 거기서 있는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충폭되니까 거기서 제가 할 일은 이 사람이 건드리는 나의 파라사이트를 반성하는 거죠. 내가 아직 파라사이트 문제가 있구나. 나의 고통체 문제가 이렇구나. 그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한다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 관가화하라.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기회이다.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반응하지 말고 지식으로 포용하라.